잠은 한번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잠은 내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는 남자, 잘 지내는 황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네, 참 이게 계절의 흐름은 어떻게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인생도 또 이렇게 또 계절에 따라 또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누군 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 또 여름의 인생, 또 누군 뭐 가을의 인생, 또 겨울 인생, 독특한 겨울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리 삶은 또 이렇게 이제 어떤 환경에 따라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 변하듯이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사는 우리 계절은 또 그렇지 않죠. 어김없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시간만 되면 딱딱딱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사람도 이렇게 동면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느 때는 너무 어려울 때 되면은 이렇게 좀 자다가 좋은 환경 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또 실험도 뭐 예전에 뭐 했다 그러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데 중요한 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체온이죠. 네, 거기에 이제 사람은 또 항원 동물이기 때문에 또 겨울잠을 잘 수 없는 이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 부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습성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공주죠. 보면은 이제 100년 동안을 이렇게 잠을 잤다고 하는데, 근데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 잠을 이렇게 잤다고 하는데 동화 속에. 근데 그러면은 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취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아마 크게 뚱뚱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축적된 지방을 갖고 이렇게 100년간 조금씩 나눠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 잘 수가 없는데 동물들은 또 동면을 하는 또 동물들이 있죠. 야, 그런 차이가 바로 이렇게 이제 변온동물, 또 항온동물, 이게 두 개로 이렇게 얘기가 나눠집니다. 변온동물이라는 거는 이게 온도가, 체온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대표적으로 개구리, 뱀, 이렇게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항온동물은 일정한 체온을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어떤 조건이 맞아야 살 수가 있는 건데요. 뭐 다람쥐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또 뭐 동물들은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항온동물이죠. 뭐 강아지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변온동물이냐 항온동물에 따라 동면에 자는 어떤 방식이 다르죠, 이렇게. 근데 동물들은 이렇게 다람쥐나 이렇게 곰은 이게 겨울잠을 자잖아요. 근데 항온동물인데,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네, 또 그런 또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구리도 저렇게 이제 동면하죠. 뱀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비커 속의 개구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개구리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개구리가 팍 튀어나오는 이런 어떤 옛날에 아주 좀 시간이 좀 됐을 때 그런 동영상이 많이 퍼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위기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훗날 이렇게 밝혀진 거 보면 개구리는 서서히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가 체온을 변화합니다. 이렇게. 그 때문에 뜨거운 걸 사람만큼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개구리 자체는. 근데 그게 약간 좀 돼서 뭐 위기를 못 느끼면 나중에 저 개구리처럼 삶아진 개구리 된다는데, 실제로 보면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었다. 네, 이렇게 재밌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면은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먹이가 없잖아요. 먹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굶어 죽겠죠. 그래서 가끔 민가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농가도 내려오고 하는 거가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결국에서 그들이 이제 그 여름이나 가을에 계속 많이 먹어서 이렇게 축적을 하죠. 그래서 이
동사의 유형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항온동물 중에 겨울잠을 자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또 결혼동물 중에 또 겨울잠을 쭉 자는 이런 동물들이 그때 가을 때 최대한 많은 먹고 자기 몸을 불려서 이렇게 동면을 들어가고 또 동사의 유형을 벗어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최소한의 에너지만 쓴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다람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체온을 2도에서 무려 8도까지 낮춰서 평균 온도가 38도인데 2도에서 8도를 낮췄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사람이 2도를 낮추면 될까요? 거의 죽음에 들어갈 겁니다. 1.5도만 낮아져도 1도만 낮아도 면역력이 30%가 떨어지는데 1.5도만 떨어져도 35도 정도 부근만 돼도 암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거든요. 심장박도 분당 5회로 낮춘다. 어마어마하죠. 분당 5회. 아주 천천히 가는 거죠. 아주 그냥. 그래서 실제로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가요. 분당 5회니 얼마나 이게 뛸까요? 평균은 150회 뛴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최소한 낮춰가지고 동면을 하는 겁니다. 자, 되게 신비로워요. 그래서 사람은 겨울잠이 불가능하다. 제가 서두에 바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상 체온에서 1, 2도만 낮춰줘도 건강에 신체 이상이 생기는데 30도 부근까지 떨어지면요, 그 물에서 놀다가 이렇게 이제 뭐 익사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온도가 30도 부근이에요. 이렇게. 27도만 되면 죽은 사람의 체온이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얼마나 체온이 되게 우리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다람쥐는 2에도 8도까지 떨어져도 겨울잠을 넣고 사니까. 야,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다람쥐들이 가을에 엄청 바쁘잖아요. 막 도토리들 갖다 놓고 막 먹고 그냥 해놓고 겨울잠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하고 동물, 항온동물이지만 다른 점이다 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사람이 체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일정한 체온, 뭐 36.5도다, 37도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부분을 유지를 해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아까 그 다람쥐 같은 이 동물들이 어떻게 그걸 쓸까? 그 동물들은 이게 특수 갈색지방 활성화가 깰 때쯤에 일시 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 특수 갈색지방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없어져요. 사람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일시 가동을 해서 주변에 지방이 분해가 열이 형성이 돼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따뜻해진 몸으로 땅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그 갈색 지방을 갖고 있는 이 다람쥐나 이런 동물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겨울에 동면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이러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하이테크한 의료, 첨단 의료 쪽으로는 뭐가 되냐면 마취를 하지 않고 사람을 마취제 쓰지 않고 혈액순환을 천천히 해서 수술을 했을 때 고통이 정말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어떤 실험하는 또 예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나중에 그게 나중에 어떤 생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검증이 안 되니까 아직 이제 시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만큼 체온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어떤 항원성을 갖고 있지만 겨울제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실험 대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봄 되면 진달래, 개나리 피잖아요. 그래서 잠자며 잘 휴식해야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을 제가 여기 써 있는데, 개나리가 겨울을 낳고 봄에 꽃을 핍니다. 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떨까요? 메말라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겨울에 꽃을 피는 현상을 춘화현상이다. 봄에 춘화현상이다 하는데, 이게 얼어붙은 땅에서 잠자고 휴식하며 기다리다 마침내 꽃을 피운다. 네, 이게 이제 춘화현상의 빗대입니다. 빗대인데, 어느 한 분이 교포가요, 이제 한국에서 개나리 이런 게 늘 봄에 피니까 그게 이제 보고 싶어서 한국에서 모종을 갖고 이제 호주에 가서 심었대요, 이렇게.
개나리 꽃을 보고 싶어서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다고 합니다.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보내야 네? 메마른 어떤 그 춥고 메마른 그 시기를 보내서 딱 뭉집해가지고 봄에 꽃을 딱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절이 일정하거나 그 비율이 좀 이렇게 완만한 데서는 꽃을 안 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게 또 보면 인생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도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는 겨울잠이라는 극한의 생존 전략으로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동식물에게 삶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겨울 인생인 것 같아요. 뭐 계절은 뭐 가을인데 여름에도 겨울 인생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너무 추워. 경기도 안 좋고 막 뭐 여러 가지 제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들리는 소문은 얘기들은 별로 이렇게 즐거운 소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겨울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 겨울을 잘 보내는 거에 따라 우리 또 인생도 그렇고 또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이런 분들도 아마 잘 걸음이 돼서 잘 풀릴 수 있는 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동면이나 이렇게 항원동물, 뭐 변원동물 이거 통해서 또 겨울 인생, 뭐 겨울을 통해서 또 인생이 또 다듬어지는 또 이런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또 겨울잠이라는 또 잠이라는 테마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한번 관계를 맺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돌봐주고 보살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은 한번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잠은 내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잘 부탁합니다.